안녕하세요. 벌써 한 학기가 끝나네요. 겨울부터 시작해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학생들이 정말 숨가쁘게 정신없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번 시험이 어, 난이도는 범위는 줄었지만 난이도는 살짝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 다음 과에 나오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보다 이제 범위가 줄어서 그 다음 과에 더 어려운 문법들이 나올 거였는데 이제 그것을 수련회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요번에는 이제 좀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해서 범위가 줄었는데 대신에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좀 헷갈리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문항 중에 발음은 이번에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항상 한두 문제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법에 더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제일 많죠. 14문제, 문화 문제 2개 나왔는데 이 어렵지 않게 또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해서 그 기말 대비 문제 풀 때도 많이 문제에 녹여냈는데도 참 학생들은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혹은 끝까지 다 문제를 읽지 못해서 좀 틀린 경우가 있는 게 문화 문제였습니다. 서답형 5문제 중에서 단답형이 2개고 자, 문장을 완성하는 게 한 문항, 통문장으로 장문하는 게 2문항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학생들 피드백이 쉬웠는데 실수한 것 같다, 쉬운 것 같다, 다른 애들 다 잘 봤으면 어떡해요 하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너무 잘 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 난이도를 이제 쉽다고 느끼는구나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자, 1번이 이제 보통은 1, 2번이 발음 문제가 나오는 문항인데 바로 이제 의사소통 회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수락하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예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또 회화 시간에도 충분히 익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를 파악하는 거, 뭐 원하지만 약속 있어 거절하는 것이죠. 뭐 어렵지 않게 해석으로 풀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 2과에서부터 배운 그 국정문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보고 질문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학생이 충분히 연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 부분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이 관사랑 전치사 때문에 요번 학생들이 많이 애를 먹었을 거예요. 막 방학 때부터 저도 공을 들여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 마지막 이제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 교과서에서 나온 거랑 크게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에서 약간 변형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쉬운 문제였겠죠. 자, 5번은 지시형용사의 형태와 활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시형용사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명사의 성이 헷갈려서 이 이제 단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암기가 잘 돼 있는 학생들도 이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갑자기 이 명사가 남성이었나 여성이었나 너무 헷갈리죠. 자, 그렇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없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렇지만 또 잘하는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6번 비인칭 주어와 인칭 주어 구별하는 거. 비인칭 주어 그 구문이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 범위가 이제 3, 4과였는데 3, 4과에 이제 문법 사항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필기로 잠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이 부분도 문제를 저희가 직전에 몇 가지 풀어봤는데 다행히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와서 직전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부터 이제 시간 표현에서 전치사와 이제 관사 사용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 3과 4과에서 시제도 어려운 게 없고 어려운 문법 사항이 범위에서 빠졌는데 대신에 뭐 요일 표현에는 이래야 되고 시간 표현은 이렇고 달은 이렇고 계절은 어떻고 학년은 이렇고 이게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뭐 굉장히 커다란 문법 사항이 아닌 거에서 똑같이 해석되는데 다른 관사, 막 다른 전치사를 써야 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그런 문제죠. 충분히 다 설명하고 계속 연습했는데도 끝까지 뭐 이거랑 왜 달라요 하는 질문들이 들어온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단 한 번 설명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웠고 또 우리 학생들에겐 반가운 문제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맥 파악하는데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거에서 의문문이 부정문일 때 이제 이것도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 왜 이래요? 헷갈려요 하고 한국어 그 대답하고도 뭔가 안 맞고 그렇다고 영어하고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네, 이것도 이제 직보 때까지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9번도 이제 답을 보고 질문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법도 문법이지만 이제 해석이 이제 뒤에 문장이 해석이 잘 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게 다 똑같은 말로 이제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잖아.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자, 관사 규칙에 맞게 작문한 거를 찾는 문제. 이제 뭐 여기 안에 굉장히 네 개의 문장밖에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담겨 있어요. 정말 뭐 복수애드, 부정애드, 막 정관사, 부정관사, 부분관사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장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서 틀리지 않아야 고득점이 가능하겠죠. 11번은 질문과 답이 자연스럽고 문법에 다 맞는 그런 쌍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 너무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모든 문법을 다 아울러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 문제는 이제 제안하고 수락하는 맥락에서 올바른 표현을 이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수락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물어봤을까, 무엇을 제안했을까. 자, 이 이제 뭔가 제안했을 때 잘 수락하기, 거절하는 말을 하기, 이제 이런 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또 저와도 학원에서도 배웠지만 또 원어민 선생님과의 이번 수행평가에서 많이 연습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성실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와 이제 독해력 문제예요. 파리에 여러 가지 미술관이 있는데 오르세 미술관에는 주로 인상주의 화가들 컬렉션이 있다. 또 어떤 화가들이 있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뭐 화가들 이름까지 외워야 돼요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프랑스의 루브르에 어떠한 작품들이 있고 오르세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다. 특히 인상주의 작품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거에서 갑자기 설마 이런 게 나올까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학생들이 야차하고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항상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까지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역시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15번, 16번 문법과 문맥의 문제입니다. 15번은 이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이해해서 문맥에 맞는 시제를 넣어야 하는 문제예요. 이 과거하고 미래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한 문제입니다. 뭐 전치사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저는 어려운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6번은 문맥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는 의문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대답과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푸는 문제는 제가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예요. 뭐 틀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겠죠. 자, 문법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17번은 이제 관사, 축약관사, 관사, 생략 막 이런 모든 규칙을 다 이해해야지 오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좀 난이도 있으면서 이게 찾아내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 재미를 저랑 같이 느끼면서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좀 재미있는 문제겠죠. 18번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 18번의 선생님께서 문화 부분 중에서 프랑스의 이제 학교 생활 그 중에서도 언제 방학이 있고 언제 학년이 시작하고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또 학년을 말하는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다고 해서 저도 많이 복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방학이 언제 있고 또 이 방학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했는데, 이제 끝까지 문제를 읽지 않은 학생들이 아깝게 이제 실수했다는 피드백을 제가 좀 들어서 많이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문제입니다. 문법으로는 이게 어떤 게 들어가도 다 맞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순서대로, 방학의 순서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에 이게 들어가도 맞잖아요 라고 했을 때 밑에까지 끝까지 읽어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어이쿠 헉 실수했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실수하면 정말 끝까지 문제를 다 읽어야겠구나. 급하다고 해서 답 찾았다, 다음 걸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또 이런 거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직보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새벽까지 아이들의 그 질문을 받아주다가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갑자기 이제 어떤 부분이 생각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단체로 문자를 돌렸어요. 이거를 조심해라. 이거를 확인해라. 기억해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저도 막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제 필기를 한 줄 해주시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간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필기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필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는 포인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좀 학생들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저의 그 문자를 보고 기억하고 생각한 학생들이 다 잘 풀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문제네요. 자, 그 다음도 문법, 이제 시간 사용해서 전치사 파악하는 문제, 반복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몇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전치사 사용 파악하는 문제, 이제 저는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뭘 넣어도 다 맞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문제, 제가 많이 강조한 문법 문제입니다. 자, 서답 단답형은 이제 뭐 그냥 지시형용사 찾아서 넣는 문제예요. 명사의 성수를 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명사의 성과 수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을 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맥을 보고 학년 이름을 서술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1, 2, 3학년이지만 프랑스는 이제 그 학년을 세는 게 거꾸로이기 때문에 뭐 좀 주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저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도 실수를 한다면 뭐 시험이라는 환경이 늘 스트레스이다 보니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겠죠. 서답형 의문문 만드는 문제, 달을 묻는 문제입니다. 뭐 의문사랑 전치사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전체 통문장이 아니라 문장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사 부분만 넣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문장을 장문하는 문제가 2개 나왔는데요. 뭐 저희는 이 통 문장으로 장문하는 거를 막 맨날 막 3, 40개씩 한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선생님 뭐 서술형에서 오히려 저희는 감점이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의 장문 실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 6번까지 네, 통 문장으로 장문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간 표현을 사용해서 장문하는 네, 문제였습니다. 뭐 항상 시험은 어렵죠.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쉬운 게 시험인 것 같아요. 2학기 대비에 이제 방학 특강이 곧 시작됩니다. 뭐 방학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 항상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겠죠. 지금 이제 이번 학년도의 굉장히 특이점은 수련회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가 줄어났어요. 대신에 이제 2학기 때 지금 소화해야 되는 과가 이제 6과나 남아 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6과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7, 8, 9, 10 4과. 근데 그 4과가 굉장히 앞에 과제보다 길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양적으로 거의 비슷한 이제 4과가 남아 있었다 하는데 지금 4과까지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5, 6, 7, 8, 9, 10을 2학기 때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1학년 때 마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말에서 3과, 중간에서 3과, 기말에서 3과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갈 예정인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과거 시제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명사를 사용하는 부분 이제 이게 가장 2학기 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방학 동안에 선행을 잘 해두지 않으면 2학기 때는 이제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모든 것이 시험 범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학 동안 물론 단어 암기 들어가죠. 단어 암기 플러스 그 몇 번 안 되는 수업 무조건 문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 사항 몇 가지를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해둘 저는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학생들이 이번 시험까지는 선생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벼락치기에 강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라는 말로 저를 걱정시키는 학생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중간 기말 2번의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문법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하는가. 뭐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해서 지나친 부분,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이 선생님이 필기한 거 소홀히 했던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도 이제 반성의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름방학 때는 정말 이제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또 열심히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2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좋은 성적으로 1학년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